안녕하십니까. 화재 감식평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감식평가 기사는 크게 5가지 과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화재 조사론, 오늘부터 시작된 화재 조사론이 첫 번째 과목이 되겠고, 두 번째 화재 감식론, 어떻게 화재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죠. 세 번째로 이런 화재 조사를 하면서 있을 증거물,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이거에 대한 법과학을 하는 화재 증거물 관리 및 법과학 시간이 세 번째 과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화재 조사 보고 및 피해 평가, 이게 네 번째 과목이 되고, 마지막 5번째 관련 법규가 있는데, 관련 법규에 대한 것까지 하시면은 화재 조사 평가 기사에 대한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화재 조사론 첫 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하시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책이 상당히 두꺼울 텐데 두껍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이 최소한도로 공부할 수 있게끔 분량을 많이 줄여드릴 겁니다. 많이 줄여드리고 필요한 부분만 말씀해 드리거나 또는 보충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재 조사론 첫 장 피시면은 4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화재 조사의 의의와 특징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화재 조사의 의의 보면은 책 마지막 줄 보면은 화재 원인 조사는 발화 원인, 발견 통보 및 초기 소화 상황, 연소 상황, 피난 상황, 소방 시설의 상황 등을 조사하는 것이며 라고 돼 있죠. 그 다음 화재 피해 조사는 화재 및 소화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를 조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화재 피해 조사의 부분은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화재 피해는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크게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재 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5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화재 조사의 목적인데, 다 읽으면은 엄청나게 내용이 길죠. 여러분이 절대 암기를 못합니다. 따라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을 때 화재가 왜 일어났고 어떻게 확산됐고, 이게 그래서 얼마만큼의 피해를 발생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거다라고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 화재가 왜 발생했으며 화재가 발생해서 전파가 되고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피해가 일어났고 또 이를 통해서 대책을 수립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1.2 화재 조사의 특징 5페이지에 나와 있죠.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다음 장 한번 넘겨보면 1번부터 그 다음 장 7페이지까지 7번까지 내용이 상당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다 보지 마시고 큰 번호만 보십시오. 여기서는 화재 조사는 현장성을 갖는다. 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성을 갖는 거죠. 병원 의사는 환자가 오는 거니까 현장성이 없는데, 화재 조사는 화재가 난 장소로 가기 때문에 현장성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화재 조사는 신속성을 유지해야 된다. 다 훼손이 된 상태에서 가면은 아무래도 조사가 힘들고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야 된다. 세 번째, 정밀 과학성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과학적으로 해야겠죠. 그냥 내가 제 기분 나쁘니까 제가 불질렀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명백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화재 조사는 보존성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신속하게 가서 현장을 잘 보존해서 증거물을 채취하기 때문입니다. 자, 5번째, 화재 조사는 안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하는 사람이 다치면서 조사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재 조사자가 다치면서 조사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6번째로, 화재 조사자는 강제성을 갖는다. 즉 강제성, 이게 뭐냐면 권한입니다. 권한.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강제적으로 수사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 7번째로, 화재 조사는 프리즘식으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은 복잡합니다만은 우리가 빛을 볼 때 투명하다고 느끼죠. 그 이유가 왜냐? 어떤 빛이 왔을 때 이 빛에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스펙트럼이 있죠. 이 빛들이 다 합쳐져서 감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투명하게 느끼는 겁니다. 하얗게 보이고. 그런데 이 빛이, 문제는 프리즘을 통과하면 어떻죠? 각각의 다른 파장을 가진 색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즉 무지갯빛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나의 화재 현장이 있을 때
그걸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각각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죠. 즉, 내가 화재 보험을 많이 들어놨는데 이 건물을 통해서 화재가 났을 때 내가 피해 보상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럼 제가 내 잘못 없이 불이 많이 났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이게 당신에 의한 부주의에서 불이 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같은 하나의 화재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을 가질 수 있다. 이거를 말을 좀 바꿔서 써놓은 것뿐이지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큰 제목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페이지 한 장 넘겨서 8페이지 화재 조사 감식 감정의 범위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화재 조사라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감식, 감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우시면 여러분 힘들고요.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감식과 감정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로 화재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식이 뭐고 감정이 뭐냐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자, 감식은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곧 여러분이 되겠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예를 들면 불이 탄 흔적이 눈에 보였다. 그걸 가지고 이게 어떨 거다라고 지식을 갖고 대입해서 판단하는 게 바로 감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감식은 사람의 오감에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감정은 시료를 채취해서 기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검정을 해내는 그런 방법이 바로 감정이 되겠습니다. 즉, 화재 조사는 그래서 사람이 육안으로 보는 거와 시료 채취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평가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화재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큰 문제는 없고요. 자, 그래서 책 보시면은 감식의 정의 2.2 감식의 정의 보면은 줄 마지막 부분에 시각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으로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결국 조사자의 육감이죠. 육감을 통해서 한다. 그 다음 감정은 두 번째 줄 중간쯤에 보면 실험을 행한다고 있죠. 실험을 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화재 원인을 밝히는 자료를 얻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식은 눈으로 하고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봐서 한다. 감정은 기계로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거를 같이 통체적으로 하는 게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3 화재 조사의 범위라고 나와 있는데, 자, 화재 조사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원인 조사와 피해 조사. 원인 조사는 왜 불이 났는지를 확인하는 거겠죠. 그래서 항목만 잘 보시면 됩니다. 발화 원인의 조사, 그 다음에 발견, 통보 및 초기 소화 상황의 조사, 그 다음에 연소 상황 조사, 네 번째 피난 상황 조사, 다섯 번째 소방 방화 시설의 조사. 이렇게 5가지. 화재가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연소가 확대됐고 이게 어떻게 해서 꺼졌다 안 꺼졌다, 왜 근데 덜 꺼졌다, 꺼지려면 당연히 소화 설비가 있어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피해 조사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자, 인명피해는 보면은 화재로 인해서 부상을 당한 사람, 그 다음에 사망한 사람, 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와 화재를 끄기 위해서 출동한 소방대가 본의 아니게 화재에 끄다가 오히려 자기가 순직하는 경우 있었죠, 분명히. 자, 이런 경우도 인명피해로 간주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재산피해가 있는데, 재산피해는 크게 3가지로 책에 나와 있습니다. 3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자, 어떻게 3가지냐? 소실피해, 즉 불에 타서 없어져서 생긴 피해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귀중한 물건을 방 안에 놔뒀는데 이게 불에 탔다. 그래서 없어졌다. 그러면 바로 이게 소실피해가 되겠죠. 두 번째, 수선피해가 있는데, 대부분 소방대가 화재 현장에 출동하면 물을 뿌려서 불을 끕니다. 근데 예를 들면 불엔 타지 않았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가 불엔 타지 않았는데 소방대가 물을 뿌리면 당연히 기기가 망가지겠죠. 따라서 이렇게 해서 망가지는 경우 바로 두 번째 항목에 있는 수선 피해에 해당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타 피해가 있는데, 기타 피해는 어떤 거냐? 화재가 나면은 여러분 연기 많이 나는 거 보셨죠?
연기 많이 나는 거 보셨을 텐데 이러한 연기가 발생하면은 끓음 같은 게 발생하게 됩니다. 가령 벽면에 귀중한 미술품이 걸려 있는데 얘가 끓음이 생겨서 미술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졌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타서 생긴 것도 아니고 물 뿌려서 생긴 피해도 아니기 때문에 기타 피해로 간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타서 생긴 거, 그 다음에 물을 뿌려서 망가져서 생긴 피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걸 포함하지 않는 나머지 피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